자, 무명전설이 4회차에 접어들면서 반전 매력을 뽐냈다. 시청률 7.4%의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다. 입소문을 제대로 탄 예능방송이다. 자, 이렇게 지금 홍보가 되고 있는데, 제가 이 무명전설이 방영되고 나서 처음으로 조금 아쉬운 이야기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정말로 고공행진 중일까요? 물론 무명전설이 현역가왕과 미스트롯에 비교한다면 정말 선방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마 제작진 측에서도 현재 나오고 있는 시청률의 절반 정도만을 예상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7.4% 시청률이 얼마나 높은 건지를 예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사실 그렇지 못하다. 자, 왜냐면 사실상 이번 무명 선발전이 뭐 다양한 퍼포먼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장면이 많았지만 결국 시청률은 어찌 됐습니까? 하락하고 말았다. 시청률 한번 볼게요. 자, 무명전설의 이번 4회차 시청률은 7.4%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 지점이냐면 뭐 보통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원래 팀 데스매치가 시청률이 잘 안 나온다.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팩트입니다. 모든 오디션 프로그램의 특징이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가 등골하게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왜냐면 처음에 6.2%가 나왔을 때 정말 다들 깜짝 놀라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8%가 나왔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경악을 했어요. 아마 현역가왕 제작진과 미스트롯 제작진은 비상에 걸렸을 겁니다. 아니, 이렇게 무명들만 모아가지고 방송을 처음 했는데 8%가 넘었어? 금방 두 자릿수 되겠는데? 여러분, 시청률은요, 방송사 시청률이 두 자릿수가 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평균 탑5 안에 들어갑니다. 심지어 종편 방송사가 1, 2등을 다투게 돼요. 이 정도로 높은 시청률이 두 자릿수 시청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역가왕도 아니고 미스트롯도 아닌 무명전설이 두 자릿수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라는 사실은 많은 방송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무명전설의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홍보성 기사가 쏟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3회차 때 8.1%로 정말 상승했다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시청률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죠? 맞습니다. 하락했습니다. 무려 상당히 많은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1%가 하락했다면 정말 비상이었다고 할 수 있겠고 1%는 아니지만 그래도 0.7% 정도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 정도가 하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0.7% 하락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0.7%면요, 이게 판가름이 납니다. 어떤 판가름이 나겠습니까? 시청률 경쟁에서 상당히 상위권이다, 상위권이 아니다, 이런 판가름이 나는 것이 7%, 6%대에서 10%에 육박하는 8, 9% 요 사이일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무명전설이 계속 상승폭을 달려온 것도 모자라서 기록을 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4회차에 들어서 시청률이 팍 떨어졌단 말입니다. 자, 4회차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걸까요? 자, 내용을 한번 짧게 살펴보면, 자, 우선 무명전설에서 지금 가장 긴급하게 떠오르는 스타라고 한다면 성리 씨를 들 수 있겠습니다. 뭐 지금 일각에서는 성리 밀어주기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다고 보기 저는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이게 왜 성립할 수 없냐면 이 외에 유명 가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굳이 제작진이 성리를 밀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리 씨가 지금 많은 유튜브 조회수를 얻고 계속하여 좋은 성적을 내는 건 실력과 파급력 때문에
조회수와 성적이 잘 나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무명전설이 그래도 현역가왕과 미스트롯과는 다르게 어그로를 끌거나 공정성이 떨어지거나 편파가 있거나 전부 다 없다고 생각을 하는 유일한 프로그램이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결과적으로는 시청률이 하락했을까? 왜 하락했을까? 분명한 이유가 존재했습니다. 제가 그 지점을 말씀드릴 거예요. 자, 어찌됐건 전율의 성리 1위를 증명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팀 데스매치에서 엄청난 성적을 보여줬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성리 씨의 무대만이 아니라 요번 무명전설 탑5 유명 대 무명 대결에 김한율 군이 있는 한 팀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실력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이 무명 가수들의 실력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뛰어났다. 물론 이 무명들이 완전 아마추어도 있지만 말 그대로 유명해지고 싶었던 현역 가수들이 여전히 무명이라서 출연한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무명이라는 의미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무명전설의 어떤 시작점과 똑같이 방향성은 흘러가고 있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이 어디서 발생을 하느냐? 바로 유명 가수들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전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 요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번 무명전설 팀전에서 황윤성 씨 팀이 리더를 맡았음에도 패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어떻습니까? 요번 무명전설이 저번 무명전설 3회차 때 시청률이 하락한 이유를 제가 뭐라고 꼽아드렸죠? 맞습니다. 바로 유명 가수들의 탈락 여부를 보여주는 방송을 했다. 우리가 보고 싶은 무명들의 얼굴보다 기존의 얼굴이 알려진 이런 가수들, 황윤성 씨 같은 가수들이 대거 등장하더라. 그래서 시청률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승폭이 떨어진 거죠. 실제로는 0.1% 오르긴 했지만 이 올라가던 상승세를 놓고 본다면 확 꺾인 지점이 바로 3회차의 유명 가수 대전이었을 겁니다. 황윤성 씨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자, 또 있습니다. 난 너밖에 안 보여. 하루 씨의 무대도 요번에 막 주현미 마스터를 홀렸다라고 되어질 정도로 트롯 아이돌과 같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만 이 하루 씨 역시 사실 이미 소속사가 있을 정도로 현역 가수잖아요. 하루 씨를 아예 모르는 분들보다 아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하루 씨가 이제 시작도 전부터 좀 주목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가수들의 활약상이 뭔가 무명전설 1, 2회차 때에 비해서 비중이 어떻습니까? 점차 커져 나가고 있다. 이 팀에 누구도 있었죠? 황민우 씨도 있었습니다. 황민우 씨 모르는 사람 드물잖아요. 근데 이 황민우 씨의 활약도 함께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물론 이 가수들도 우리가 아는 현역가왕에 등장하는 그런 가수들보다는 인지도가 조금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미 많은 프로그램에서 타방송에서 꾸준히 봐왔었던 얼굴들이 유명 가수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막말로 성리 씨는 제가 커버를 치려는 게 아니라 팩트를 말씀드리면 성리 씨는 군대를 갔다 오게 되면서 다른 프로그램에 거의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활고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어떤 선택을 했죠? 막 도배 일을 배우고 그야말로 여러 가지 잡일을 하는 걸 현장 일을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나온 황민우 군이나 하루 씨가 그런 일 했습니까? 안 했단 말이죠. 가수 활동을 꾸준히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가수들의 얼굴을 알고 있는 분들이 벌써 지루해지는 겁니다. 또 있어요. 이 무명전설이 보여준 좋은 오디션의 힘은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시작부터 많은 무명 가수들을 내세웠다. 특히 서열탑이라는 독특한 구조가 눈에 들어왔다. 무명전설에 도전한 99명의 가수들이 순위를 매겨 탑 1층부터 5층까지 자신의 자리에 서게 된다. 그러면서 이 서열이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1, 2차 때 어땠죠? 정말 우리가 새롭게 이런 스타를 발굴했구나. 내가 스타를 발굴했다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정말 다양한 무명 스타들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거는 사실 이 유튜브 조회수로 입증이 됐다고 생각해요. 지금 봐도 성리팀이 10만 회를 막 기록하고 이러잖아요. 현역가왕의 갈라시오 무대 못지않은 조회수를 이 무명전설의 가수들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루시 팀도 8.9만 회, 한가락 팀도 4.2만 회,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무명전설의 특장점은 결국 무명 가수들의 역전극이 기대가 되는 걸 겁니다. 무명층은 무명끼리, 유명층은 유명끼리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어서 동일한 조건 속에 실력을 겨루게 했다라고 하기에는 당장 4회차 만에 유명 가수들과 무명 가수들을 섞어가지고 팀 데스매치를 해버렸잖아요. 그 과정에서 누가 빛났습니까? 맞습니다. 조금이라도 이름이 알려져 있었던 유명 가수들의 모습이 화면에 더 많이 잡혔고 이들이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요번에 나온 방송 장면만 봐도 한가락 씨 말고는 누가 완전 무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리더를 차지한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죠? 전부 다 하나같이 유명 대전에서 높은 성적을 받은 가수들이 이번 무대를 장식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공평하게 대결을 했다라는 것도 의문점이 생기게 된 거죠. 이 유명 선발전이 재밌다라고만 하기에는 유명 가수들의 입지를 더욱더 올려줄 수밖에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참가자 중심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심사위원단이 그나마 다행이에요. 심사평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들의 점수 역시 편파적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무명전설이 이제 다음 주에도 마지막 이제 데스매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김태용 팀이 그나마 탑5 마지막 팀이라서 여기가 이제 한가락 씨에 이어 진짜 무명 팀의 두 번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최종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팀 리더전이 벌어지는데 이 리더전도 사실 김태용, 한가락 두 사람을 빼고는 다 얼굴을 알린 유명 가수들이 리더를 맡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 역시 유명 가수들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중에서 더 중요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유명 가수들이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 앞서서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있었죠. 바로 유명 선발전의 추가 합격자들. 자, 편승엽 씨. 자신의 노래 찬찬찬을 들고 나와서 불렀다라는 것만으로 시청자분들 사이에서 불만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편승엽 씨 뿐만이겠습니까? 이지훈 씨도 똑같은 비판을 들었습니다. 지겹다. 그만 보고 싶다. 성리 씨 같은 경우가 그런 얘기를 안 듣는 이유가 앞에 말씀드렸던 군 생활을 했기 때문이에요. 일반인에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결국 이지훈 씨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엔 누구까지 들어왔습니까? 논란의 주인공인 신성 가수 역시 사실상 합격자 명단의 공동 9위로 이름을 알리면서 무대를 서버리게 되었잖아요. 자, 그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피로도가 폭주할 수밖에 없고 다른 가수는 모르겠지만 이지훈, 신성, 편승엽 세 사람은 하차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같은 유명 가수들 중에서도 이 성리 씨하고 신성 씨하고의 지금 인지도 위치가 같습니까? 황윤성 씨하고 라이언 씨 위치도가 같습니까? 인지도가? 같지 못하다라는 거죠. 아무리 오디션 방송에 등장했었던 인물들이 모여있다 하더라도 이들 사이에서도 인지도 순위를 나열해 보라고 한다면 이창민, 신성, 편승엽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유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유명 가수들이 자꾸 포커스가 맞춰지고 유명 가수들을 조명하는 흐름으로 묘하게 흘러가면서 무명에 가까운 가수들이 점점 도태되는 모습이 나오니 그것 때문에 봤었던 시청자들 입장에선 야 이거 다른 프로그램하고 똑같잖아. 결국 신성 밀어주기야? 편승엽은 왜 추가 합격했어? 이런 말이 나오면서 고루함과 형평성 논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특이하게도 판정단하고 제작진하고 비판을 같이 받아왔었는데 모든 오디션이 이번에는 판정단에 대한 비판은 별로 없지만 특이한 건 제작진의 방향성, 제작 방향성에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무명 가수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가수들이 아니라 정말 주목받아야 하는 이런 무명 가수들에게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진다면 제가 볼 땐 이 무명전설 정말 전설을 써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중간 순위 6위에서 거의 탈락 위기까지 놓여지지 않았나. 신유 씨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원래 신성은 예전부터 아슬아슬하게 계속 올라갔다. 타 프로그램에서 준우승까지 차지했기 때문에 신성 씨의 사실 추가 합격은 많은 분들이 불만을 가지게 된 원인이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렇게 되면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유명팀과 무명팀의 대결이 펼쳐졌는데 저는 이게 마스터단이 이 유명 가수들에게 점수를 많이 주면 어떡하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염려했었던 것처럼 또 한 번 형평성 문제가 생길 텐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반전이었습니다. 오히려 마스터단이 점수를 더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무명팀에게 180점을 줬고 오히려 국민프로단이 67점. 오히려 마스터단이 120점을 주고 국민프로단 점수를 많이 받아서 이 라이언팀이 승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함정이 있다고 봐요. 유명 가수들이 출연한다라고 한 시점부터 이미 현장에 있는 관객분들의 상당수가 다 이 유명 가수들 팬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것이 국민 프로단에 영향을 안 줬다라고 하면은 거짓말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무대를 보면서 조금 저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무대만 보고 판단할 수 없으니. 이번엔 1등 가수들 무명팀과 유명팀의 격돌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 성리씨 팀과 맞대결을 펼치게 됐는데 야, 성리씨 팀 퍼포먼스 뭔 일입니까? 노래도 잘하는데 퍼포먼스 반응이 관객들과 마스터단 모두에게 호평을 이끌어냅니다. 근데 이게 퍼포먼스만 집중이 되면 사실 아쉬울 수 있거든요. 근데 무대마저도 너무나 훌륭하다 보니까 작품이라는 극찬, 완전 더블 따봉까지 나오게 되는 이런 격한 반응이 쏟아지게 되지 않았나. 그 중심에는 지금 새로운 스타로 급부상하고 있는 성리 씨가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면 관객석이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보통 다른 오디션 방송에서는 퍼포먼스 위주가 되면 비판 세례가 많은데 오히려 역대급 퍼포먼스다라는 극찬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맞상대하게 된 한가락씨 팀, 여기에 이지훈 씨도 있었고 이창민 씨도 있었죠. 유명 가수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균 41.8세의 중년 남성들의 느끼하면서도 뭔가 매력적인 무대를 보여주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평이 좋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성리씨 팀이 아니었다면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결국 그 결과는 성리씨 팀에게로 돌아갔다. 근데 여기에서 결과가 또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대에서는 오히려 마스터단이 한가락 팀의 점수를 많이 줬고 성리팀보다는 한가락 뜨거운 반응만 봐도 사뭇 다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리고 등장한 게 이제 황윤성 씨 팀이었죠. 물론 뭐 노래 실력은 탄탄했던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무대의 느낌과 컨셉이 정반대였던 것 같습니다. 화음을 쌓아가는 가창력 승부를 벌였죠. 그래서 굉장히 평가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오히려 신성 씨가 소신 발언을 해요. 기대에 못 미쳤다. 그리고 노래가 좀 아쉽다.
뭔가 시원함이 부족했다. 중창이 더 화려하게 기대했지만 3중창 이상을 기대했지만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하루씨가 있는 팀이 트롯 아이돌로 공연하는 느낌을 받으며 무대를 보고 나니 더 마음이 기울었다. 라는 평가답게 하루팀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멤버들이 막 울어요. 워낙 선배들이고 유명 가수팀을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들이 막 감격을 했고 황윤성 씨가 가서 축하해주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뭐 유명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무명에 가까운 가수들이 많이 포진돼 있었던 팀에 어찌 본다면 역전극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모습들이 무명전설을 시청하는 분들에게 상당히 많은 공감대를 저는 형성시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점수도 압도적이었습니다. 마스터단이 260점, 국민평가단도 109점, 무려 369점. 마스터단 점수가 40점, 국민프로단 점수가 91점. 와, 정말 많은 차이였죠. 그러니까 충격을 받아요. 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표심도 보니까 한채영, 강문경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몰표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무명전설의 마스터단은 공정성이 살아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다른 오디션이었다면 황윤성 씨 팀에 엄청 많이 포진됐을 거예요. 오히려 관객평가단 점수가 하루팀이 높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스터단의 점수도 이 무명들을 위해서 표가 넘어갔다. 실력을 보고 평가했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김한율 군이 있는 김태용 팀 리더전의 점수가 앞에 받았던 팀전 점수보다도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성리 씨가 이 한가락 씨와 대결을 펼치게 돼요. 퍼포먼스를 접어두고 사실상 이거 어떻습니까? 거의 한곡 대결이거든요. 한곡 대결 형태를 띤 1대1 매치입니다. 그런데 퍼포먼스가 상대적으로 없을 수밖에 없는 무대를 성리 씨가 펼치다 보니 한가락 씨에 비해서 낮은 점수를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이렇게 어느 정도 합이 맞는 가수들은 좀 쟁쟁할 수 있지만 한가락 씨와 성리 씨는 보면은 퍼포먼스 없이 오로지 가창력으로 승부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승리를 했었던 하루 씨의 팀처럼 승리한 팀이 오히려 위기에 놓이는 상황도 놓여진다라는 거죠. 그 와중에 이 김한율 팀도 장담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팀 리더전의 점수가 모든 것을 뒤바꿔버린 거죠. 실제로 예고편을 보면 반전 경악하는 주현미 마스터의 모습도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이제 탈락자와 승자가 가려지잖아요. 눈물 흘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특히 성리 씨가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리거든요. 이것만 봐도 뭔가 반전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자, 근데 지금 성리 씨가 사실상 김한율 군과 더불어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고, 실제로 유튜브 조회수도 상당히 높거든요. 만에 하나지만 둘 중에 한 명이 이 팀전에서 만약 탈락을 한다? 야, 이거 사태 수습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안심해도 되는 부분은 마스터의 점수가 아직까지는 편파적으로 나온 사례가 어떻습니까? 거의 없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결과를 조금은 기다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찌됐건 시청률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굉장히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이렇게 흥미진진했던 신규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이 저도 근 몇 년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매번 시청률을 갱신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이때까지 설명을 드렸었던 이 시청률 거의 다 어느 정도 예상이 좀 적중했던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요번 이 무명전설 4회차 방송분도 설명 강력한 무기가 된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이거 경연이 아니라 한편의 드라마 같다라고 바라봐 준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다. 무명과 유명 그리고 전설이 함께 성장하며
그 서사가 노래가 되는 진정한 축제를 만들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명전설의 시청자 게시판의 의견은 좀 사뭇 다릅니다. 분명히 1회차, 2회차 때 상당한 극찬을 받았던 무명전설이 유명 가수 팀이 나오면서 확 흔들렸던 것 같아요. 진짜 무명 가수를 살려주세요. 외국 갔다 오니 무명전설이라는 프로가 생겨서 재밌게 보고 있다. 이 무명전설이라는 프로그램을 볼 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보는데 진짜 무명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든다. 이미 얼굴이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나오면 진짜 무명은 영원히 무명으로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 심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오페라 성악가가 부른 노래는 잘 부르긴 했지만 높은 점수를 받을 정도가 아니었다. 20년 동안 노래를 안 부르는 가수한테 점수를 많이 주고 트롯 가수에게는 낮은 점수를 주는 건 아닌 것 같다. 이 오페라 성악가가 부른 노래 기억나실 겁니다. 어떤 참가자인지. 결국에는 무명전설도 편파 논란, 심사위원들의 공정성의 의심 속을 완전 벗어나기는 어려워진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심사위원의 자격 많이 부족하다. 국민들의 마음을 울리는 사람의 수가 너무 많고 조금 더 음악에 전문적인 자질이 있는 사람을 요구한다. 홍씨 등 이거 홍현희 씨 말하는 거잖아요. 양세형 씨와 같은 예능인들 이들을 배제하고 트롯과 음악에 자질이 있는 작곡가 등을 더 참가하여 결국 무명 가수들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왜